아까도 그랬고 본선 경쟁력이 가장 좋다. 제가 봐도 여러 가지 업적이 많으세요. 두루두루 여러 가지 지금 노사정까지도. 근데 흔히들 말하실 때 후보님의 브랜드가 뭘까요? 정치를 하시면서. 아, 정세균 하면 뭐? 다른 브랜드가 있어야 될 텐데 그 브랜드가 뭘까요? 저는 뭐 정책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보면 정치인으로서 두루두루 잘한다는 건 다른 말로 엣지가 없다. 그러니까 특색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지를 않은 부분이 사실 뭐 후보님이 그 엣지를 앞으로 강조하셔야 될 것 같아서 뭐 이렇게 질문을 일단 시작을 하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보면 노사정 대타협이나 여러 가지 이슈 중에 우리 정부가 작년에 총리님께서 뉴딜 정책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또 뉴딜 1.0의 성과를 바탕으로 뉴딜 2.0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게 1년 만에 하는 정책이 아닌데 1.0하고 2.0의 차이가 뭡니까? 예. 1.0은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목적이었죠. 코로나 위기 극복 플러스 우리가 선도 국가로 가자는 것이 이제 작년 뉴딜인데 거기에 이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효과를 볼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은 상황이 변하면서 여기에 인재를 육성하는 휴먼 뉴딜이 좀 플러스 돼야 되겠다. 그래서 2.0의 경우에는 1.0 플러스 휴먼 뉴딜. 그래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이제 그런 그 기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먼 뉴딜일 때는 사실 보면 인적 자본을 어떻게 확충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건 바로 교육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회 제도의 변화를 같이 담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이라고 할지라도 뉴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구제와 회복과 그다음에 사회 구조 개혁이라는 게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는 1.0, 2.0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것 자체가 좀 우리 정부가 잘못한 거 아니냐. 그리고 뉴딜 정책을 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뭐 그래도 국민들에게 조금 이렇게 업그레이드 했습니다라고 알리려면 달리 방법이 없고 2.0으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그 SK노믹스라고 하는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인재 중심의 그 경제 혁신을 얘기를 혁신 성장을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이 교육부를 없애고 인재 혁신부를 신설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저 스스로가 강조하는 노력을 하고 있죠. 그게 이제 그린 뉴딜 2.0하고도 연관되는 이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혁신을 말씀을 하시는데 혁신에서 가장 요즘 주목받는 게 바로 플랫폼 경제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실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는 플랫폼 경제에 대한 독점의 폐해 자체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후보님도 독점의 폐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구글이나 페이스북도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가 중국하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한테 대해서 규제를 하게 되면 플랫폼 규제를 하게 되면 우리는 싸울 수가 없다. 국가대표를 왜 막냐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똑같이 우리 같은 경우도 똑같은 논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플랫폼 독점을 하는 쪽에서 과연 그럼 그 플랫폼 독점을 어떻게 피해를 줄일 수 있겠습니까? 보관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현실적으로 사실은 이제 그런 독점 문제도 있고 그 종사자들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중적인 문제가 있는데 국제적으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쪽은 그냥 맨발로 뛰는데 우리는 발 묶고 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또 문제가 있는데 그걸 모른 척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는 행위 규제를 하는 정도로 이 업체를 규제를 하면서 상황을 보고
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독일 같은 데는 노동자성을 인정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리고 뭐 보험 이런 것들도 매우 어렵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무슨 계약서라도 표준 계약서라도 만들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그 잘못된 처우나 이런 부분도 좀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특히 플랫폼 같은 경우에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이 보면 약탈적 가격을 통해서 상대방을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독점력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약탈적 가격을 통해서 독점력을 강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시장을 열어주는 플랫폼이면서 자신이 플레이를 하는 음. 이해상충이 되는 걸 적절하게 막아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저는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은 과거에 우리가 규제 때문에 유튜브 쪽에 시장을 다 내준 그런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현실적인 고민을 하면서 사후 규제를 하는 게 좋겠다. 사전에 너무 규제를 해서 산업 자체가 이 제대로 길을 못 펴게 하는 것보다는 사후에 규제를 해나가는 것이 신산업 분야는 더 합리적이 아닌가 이런 거기서 생각입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약탈적 가격은 아예 들어오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이해상충의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미국이나 여러 군데 나오는 논리는 그 회사들은 분할을 해야 된다. 이해가 다르다. 그러니까 시장을 열어주는 데와 시장에 플레이를 하는 쪽은 분할을 해줘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주십시오. 예, 저는 뭐 그렇게 좀 미리 그 사전 규제를 하면 사실은 우리의 경우에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경쟁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서 일단은 조금은 좀 기회주의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상황이 돌아가는 걸 좀 보면서 그리고 국제적인 그 이 스탠다드나 이런 것이 자리 잡아가는 것을 보면서 좀 순발력 있게 우리가 규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